뭐 기본적인 생리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먹는 한우는 소고기는 얼마 만에 출하되냐면 태어난 지 한 20년, 15년, 10년 정도 전에는 한 32개월에서 36개월 정도 되는, 뭐 36개월도 좀 많고요. 32에서 한 34개월 정도 되는 소를 도축을 해서 먹었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비우고. 근데 요즘에는 생산성도 많이 개선되고 유전적 형질도 많이 개선되고 해서 보통 한 28개월 정도? 28에서 길면 한 30개월 만에 출하가 됩니다. 이전 대비해서 한 4개월 정도 출하 일량이 단축이 된 거죠. 그 출하 일량이 단축되는 만큼 메탄 발생량이라든지 사료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럼 출하는 30개월 만에 하고 번식 주기는 얼마큼 되냐면 소의 임신 주기는 한우는 285일 정도 돼요. 낙농도 거의 뭐 마찬가지고요. 젖소도. 그리고 발정 주기 소가 발정이 오는 발정 주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20일 정도 돼요. 예. 그리고 한우는 아까 말씀드린 양돈 파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새끼 생물들은 포유와 이유라는 과정을 거쳐요. 포유가 끝나면 이유하는 거니까 뭐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새끼 송아지는 새끼 송아지 포유하는 기간이 짧으면 2달, 길면은 4개월, 5개월도 포유를 해요. 포유를 어디서 하냐면 어미한테 붙어서 어미젖을 빨아먹으면서 포유를 해요. 문제는 이제 포유를 하는 기간 동안에는 번시고 어미소가 발정이 오질 않아요. 발정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교배를 하지 못한다는 얘기고 어미소의 명확한 역할은 어미 한우의 명확한 역할은 송아지를 생산하는 게 어미소의 역할인 거예요. 번시고. 그잖아요. 근데 그 번시고 사이클이 한국은 너무나도 들쭉날쭉해요. 농장마다 다 달라요. 기준이라는 게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포유를 포유를 어미 밑에 붙여서 포유를 하기 때문에 음, 정확하게 뭐 며칠 만에 교배하는 게 가장 베스트다라는 기준 자체가 전혀 없는 거예요. 반면에 낙농은 낙농은 우유를 가지고 돈을 벌기 때문에 그죠? 매일매일 차규라는 행위를 해야 돼요. 젖소 여러분은 잘 차규를 모르겠지만 해야 돼요. 근데 이 차규라는 게 새끼를 놓은 어미소한테서 우유가 나오는 거지 뭐 처녀소한테 우유가 나오진 않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클을 계속 맞춰줘야 돼요. 소가 새끼를 놓고 비유 능력, 우유를 생산하는 능력이 떨어질 때쯤에 돼서 다시 교배를 시켜서 우유의 생산 능력을 끌어올리고 다시 이렇게 산과 같은 패턴으로 가야 돼요. 중간에 이렇게 건유라는 과정, 젖을 말리는 과정이 있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낙농은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교배를 하고 새끼를 놓고 그 놓은 새끼는 초모자 분리라고 젖소 새끼는 태어나자마자 어미랑 분리를 시켜요. 어미랑 분리를 시키고 그 새끼는 어미젖을 무는 게 아니고 포유기에서 포유를 하든 아니면 사람이 손으로 들고 나면 손포유를 하든 그렇게 포유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어미소가 몸을 회복을 하고 40일 정도 지나고 나면 새끼를 놓고 40일 정도 지나고 나면은 다시 발정이 와서 교배를 할 수 있는 몸 상태가 돼요. 그럼 그 상태에서 한 20일 정도 더 지켜본 다음에 어미소가 새끼를 놓고 60일 정도 되는 시점에 교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교배한 게 한 번에 새끼가 들어서면은 60일 만에 교배가 된 거고 보통 실패하는 확률이 좀 있으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발정 주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20일이라고 그랬잖아요.
60일 플러스 20일 뒤 80일 정도를 교배하는 그 교배 구간으로 보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면 소는 임신 기간이 285일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80일 정도 소요되니까는 365일이 되겠죠. 젖소는 1년에 한 마리 새끼 빼내는 게 목표예요. 그렇게 운영하는 농가들이 실제로도 생산성이 굉장히 높고요. 근데 그렇게 하는 농가들은 없고 보통 한두 달 더 걸려요. 13개월에서 14개월마다 새끼를 한 마리씩 빼내요. 음, 잘하는 농장들은 뭐 13개월 정도? 12개월짜리도 있고요. 근데 한우는 평균적으로 번식 주기가 15에서 16개월이에요. 왜냐면 285일이 임신 기간이고 새끼를 놓고 포유를 하는 포유 기간이 뭐 4개월도 있고 5개월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미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한우하는 분들이 그러면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한우하는 분들도 그냥 태어나자마자 새끼 따로 빼내가지고 그렇게 키우면서 번식 후의 역할은 번식만 정확하게 하게 하고 그 새끼 송아지는 따로 별도로 키우면서 잘 키우면 되지 않아? 그렇게 하려고 대한민국의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쓰여진 것들이 있어요. 국립축산과학원에서도 저기 평창에 있는 곳에서 논문을 쓴 내용들이 있어요. 어미소를 초모자 분리했을 때 어미소와 송아지한테 나오는 뭐 이점 이렇게 해서 나온 내용들이 있거든요. 뭐 물론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미소 같은 경우에는 번식 주기가 굉장히 짧아져요. 기존에 15개월, 16개월 하던 게뭐 13개월, 14개월 이렇게 번식 주기가 짧아지고 번식 주기가 짧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어미소 한 마리가 송아지를 생산하는 생산비 뭐 양돈 파트 때 좀 제대로 들으셨으면 이해하실 거예요. 그 자돈 생산비라고. 송아지 생산비 자체가 줄어들어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기간 자체가 줄어드니까 그만큼 사료 그리고 얘가 그 기간 동안에 먹는 사료, 사료를 먹고 나서 나오는 메탄가스, 메탄 발생률도 저감이 돼요. 어미소를 송아지랑 빨리 떼므로 인해서. 그럼 송아지는 또 어떤 효과가 나오냐면, 어, 출하하는 일령이 그렇게 어미한테 붙어 있던 거를 빠르게 떼어내서 사육해서 출하시켜 봤더니 24개월에서 26개월 만에 우리가 원하는 체중의 소가 만들어져서 비육으로 출하할 수 있게 되더라. 라는 논문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일본 하우 시장에서는 그렇게 사육을 해요. 일본은 우리 한우 키우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무제한적으로 어미 밑에 붙여놓는 게 아니고 태어나게 되면은 분리해서 키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 그러면 어떤 산업적 환경 때문에 그러냐라고 보면 대한민국에는 한우 키우시는 분들 전업농이라고 하죠. 전업농. 전업농의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어, 한우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논밭 일도 같이 하세요. 벼도 키우고 다른 일도 같이 하면서 한우를 키우다가 그 키우는 투수가 쭉쭉쭉쭉 많아지면은 그때 이제 전업농으로 가는데 그렇게 키우는 투수가 많아져도 그 전에 이제 관행에 젖어서 오던 그런 패턴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육 기법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개선이 없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한우는 이 정도의 바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좀 하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 이런 내용들은 좀 빼놓고요. 음, 음, 잠깐만요. 자료가 음,
한우 ICT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공통 시설 같은 경우에는 외부 기상대, CCTV, 방역기, 차량 방역기, 사료빈, 음수 이렇게 돼 있고 어린 어린 송아지 보면 이렇게 자동 보육기, 체중 측정기, 급이기, 보온 등 건강 행동 센서, 송풍기 이런 게 있는데 실제로 제가 봤을 때 한우 농장에 있는 거는 송풍기 정도, 그 자동 급이기도 잘 없고요. 중송아지도 마찬가지예요. 뭐 스크래퍼 이런 거는 ICT 장비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 단순하게 사육하는 사육 장비로 볼 수 있겠죠. 체중 측정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고 보면 가장 그나마 한우 쪽에서 많이 쓰는 게 이 발정 탐지기, 음, 그리고 건강 행동 센서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공통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면 축분 발효 건조기, 사각 베일러, 밀폐형 송아지 의사, 밀크 셔틀 이렇게 있어요. 이 중에서 제가 오늘 좀 집중적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발효 건조기, 베일러, 밀폐형 송아지 의사, 밀크 셔틀 이런 것들이 돼 있고 3시부터 5시까지는 여기 발정 건강관리라는 제품 이 시스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나머지 거는 좀 제가 빠르게 넘어가고요. 자료빈 관리기는 아까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여기 보면 자 축분 교반기 자 축분 교반기는 뭐냐면 양돈, 양계, 낙농, 한우 뭐 모든 축산업은 어쨌든 사료를 먹었으면 분변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 분변을 양돈 같은 경우는 이전에 해양 방류가 허용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해양 방류가 되지가 않죠. 그러면 그 똥을 퇴비화 예, 시켜서 퇴비로 재활용, 재사용하는 거죠. 근데 이 퇴비화라는 거는 뭐냐면 똥을 그냥 말리기만 한다고 해서 퇴비가 되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건 그냥 건조한 거고요. 여기 보시면 발효 건조라는 내용이 뭐냐면 똥 안에 살고 있는 미생물균들이 적정 퇴비하는 퇴비 기준이 있습니다. 퇴비 부숙도 기준이라는 수분 함유량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퇴비를 물에 만들었을 때 암모니아든 뭐 이산화황이든 이런 수치들 그리고 냄새들에 대한 모든 퇴비하 부숙도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맞춰서 어, 이 축분을 교반해서 발효 퇴비로 만드는 장비예요. 그냥 똥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많은 농가들이 농장 운영하면서 정말 많은 신경을 쓰고 노력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퇴비. 축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축분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문 닫는 농장도 있고요. 축분이 규정에 벗어나서 어, 양동 같은 경우에는 고액 분리라고 해서 액비 분리라고 하는데 분과 그러니까 건더기와 물을 분리를 해서 관리를 해요. 이제 건더기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렇게 고액 분리기로 분리를 해서 이렇게 발효 건조해서 퇴비화 시키고요. 액 분리된 액비는 양돈장 안에 액비 순환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액비를 정화 처리를 해서 액비로 뿌리는 거죠. 시비하는 거죠. 양돈장은 그렇게 하고 한우낙농은 나온 똥 나온 똥들을 이렇게 한 곳에 모아두고 교반기로 해서 이렇게 다 교반을 시키는 거예요. 어, 방식이 좀 다른 게 축구에서 나오는 분뇨와 축분과 양론에서 나오는 축분의 성상이 완전히 달라서 그래요. 축분 같은 경우에는 소한테서 나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풀사료를 많이 먹다 보기 때문에 이제 얘는 초식 동물이기 때문에 풀사료를 많이 먹다 보니 이렇게 여기 안에 분뇨 안에 섬유질 성분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돼지 같은 경우에도 뭐 잡식이긴 하지만
예, 그래도 이제 사료 안에 옥수수라든지 뭐 다른 단백질 사료들이 많이 있어서 조금 내용물이 달라요. 양계도 마찬가지고 똥들이 다 똑같은 똥이라고 해서 그런 퇴비가 아니고 그런 퇴비알을 이렇게 만드는 거고 이 퇴비를 만들어 두는데 얘를 보관하거나 보면 퇴비알이라고 하는 게 똥을 이제 부숙시킨다고 하는데 그 부숙할 때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함수량도 중요하거든요. 함수량이 75% 이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건조시켜서 만든 똥을 보관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보관하면은 부피가 많이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야외에 야적을 하게 되면은 혹시나 비가 오거나 이슬이 맞았을 때 퇴비가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퇴비를 포장을 하는 거예요. 압축 장비로. 보시면 이렇게 여기 이게 똥장이 이렇게 있으면 퇴비장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듀얼 스크류로 해서 얘가 뱅글뱅글 돌면서 맨 바닥에 있는 똥과 위에 있는 똥을 이렇게 섞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똥을 섞어주는 거고요. 시스템은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음, 이런 장비만 있냐? 여러 가지 장비가 있어요. 추구한테서 쓰는 거는 이런 스크류식 교반기가 가장 적합하고요. 그리고 양돈 양계장에서는 특히나 양계장에서는 이렇게 밀폐 종형 발육이라고 해서 이렇게 큰 통이 있으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안에 축분을 넣고 안에서 이게 판이 회전을 하면서 그 똥을 열로 건조시켜서 발효시켜서 빼내는 거죠. 보면 이렇게 콤포스트라고 하는데 이렇게 좀 크기가 좀 크게 시설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그런 것들이 있죠. 음. 그리고 이런 부숙된 퇴비를 장비에다가 넣어서 압축시켜서 네모나게 만드는 거예요. 네모나게 만들어서 그 왜 저희 길 가다 보면은 논밭에 마시멜로우처럼 동그랗게 되어 있는 사일리지 포 있잖아요. 그런 거 형태로 얘는 사각형으로 퇴비를 만들어 두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밀폐형 송아지 유사인데 이제 말씀드렸죠. 한우 산업에서는 송아지를 어미 밑에서 원하는 만큼 포유시키고 그 다음에 이유한 다음에 키운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미소의 분만 주기가 들쑥날쑥하고 정해져 있지도 않고 그리고 송아지 또한 어미 밑에서 폐사가 많이 발생을 해요. 왜 그러냐면 한우든 돼지든 태어났을 때 면역 물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고 그렇게 태어난 상태에서 송아지가 가장 많이 죽는 시기가 생후 2개월 이내가 가장 많아요. 생후 1, 2개월 때 거의 다 죽는다고 봐도 돼요. 2개월 이상이 지나갔을 때는 폐사율이 확 떨어져요. 이게 어떤 시기 때문에 그렇냐면 이 송아지는 제가 어미한테서 초유를 먹어서 그 초유를 가지고 에너지원과 플러스로 그 면역 능력을 획득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 자가 면역 능력, 내가 내 스스로 면역 능력을 획득하는 시점이 태어난 지 2달 정도에 자가 면역 능력을 획득을 해요. 근데 2달째 딱 되는 날에 한 번에 짠 획득이 되는 게 아니고 점점 이렇게 면역 능력이 쭉 올라가져요. 반대로 어미 초유한테서 먹은 초유는 처음에 이렇게 면역 능력 물질이 있었으면은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 만나는 시점, 자가 면역 능력이 올라가는 시점과 어미한테 초유 유래 면역 능력이 떨어지는 시점이 겹쳐지는 시점이 30일 정도, 한 달 되는 시기에 얘가 거의 겹쳐져요. 그러면 얘는 그 전후를 해서 만약에 내가 어미한테 받아 먹은 초유가 면역 물질이 원활하게 있지 않거나 초유가 많이 나오지 않았거나 하면 얘가 버틸 에너지원도 없고 그런 면역 능력도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2달 전에 다 죽는데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한 거죠. 그리고 추위, 추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바닥, 송아지들은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는데 바닥의 온도 부분이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지 않았을 때 배앓이라고 하죠. 소들이 배탈이 나서 설사해서 죽는 경우, 뭐 다양한 경우로 많이 죽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 지역이 경기도 안성인데 안성 지역에 있는 농가 사장님이랑 실제로 테스트를 해봤어요. 여기는 좀 농가가 크고요. 어, 전체적으로 소를 현재는 한 번시구가 한 1000두 가까이 늘어나셨고 지금은 한 400두 정도 그때 당시에는 400두 정도 키우셨는데 그 농장에서 연간에 폐사두 수가 70두 정도 폐사가 났었어요. 송아지가. 어, 돈으로 치면은 돈으로 치면 기회비용까지 포함하면 70두면은 한 2억 8천 정도 돼요. 이때 당시에는 송아지가 한 마리에 400만 원 정도 했으니까 지금은 뭐 한 250만 원 정도 하지만 2022년 2월 달에 6월 달부터 저희가 6월 달까지 4개월 정도 테스트를 해봤어요. 보니까는 그때 당시에 이 4개월 동안에 사육한 거는 150두 정도 사육을 했었고요. 그 중에서 12 폐사가 났었어요. 12. 그럼 뭐 단순 계산만 한다고 보더라도 단순 계산만 한다 보더라도 이전 대비해서 폐산하는 두수가 4개월에 12면 곱하기 3이면 30두 폐산하는 거예요. 폐사 두수가 40두 이상 줄어드는 거죠. 현재는 1년 통틀어서 12 정도밖에 폐사가 안 나요. 그래서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 기존의 송아지는 다 어미 밑에서 붙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거를 양돈장에서 돼지 키우듯이 구성을 해본 거예요. 이렇게 보면 기존에는 그냥 다 트여져 있는 우사였는데 이렇게 문을 달고요. 환기하는 환기팬을 달고 개별 송아지 칸을 이렇게 구성을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조그맣게 보이는 열풍기도 보이고요. 그 위에 있는 이렇게 환기팬도 이렇게 달리고요. 거기 보면 컨트롤러로 컨트롤도 가능하고요. 천장에서 입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벽면으로 배기, 온도, 습도, 암모니아 다 측정이 가능합니다. 여기 뒤에 보면 온수도 나오고요. 음, 음. 이렇게 설치를 해서 온도에 맞춰서 사육을 하게 되고 지금 여기 사진은 좀 안 나오겠는데 여기 바닥 쪽에 볏짚을 깔고요. 뭐 톱밥도 깔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보온 패드도 깔아서 뱃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구성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송아지들이 잘 자라죠. 그러면 이렇게 자라날 때 어떻게 급이를 하냐? 어미젖을 못 먹잖아요. 그럼 사람이 다 이렇게 손으로 우유를 타서 줘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힘들어서 사용한 제품이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송아지 포육이라고 해서 이름은 실제 제품 이름이 밀크 셔틀이에요. 밀크 셔틀이고 얘는 그냥 여기 이 원통 안에서 우유를 계속 타주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손으로 줄줄 끌고 다니면서 그냥 우유를 흡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송아지들은 밀크 셔틀에서 생산된 우유를 먹어서 크게 되는 거죠. 또 아픈 개체들이 있거나 다른 애들이 있을 때는 이렇게 송아지 방을 따로 별도로 해서 사육을 했었고요. 또 뭐 스마트팜 장비는 아니겠는데 그 제각기라고 송아지들은 태어나서 3개월 정도? 4개월 정도? 3개월 전에 뿔을 잘라요. 이렇게 제각한다고 하죠. 이렇게 뿔을 이렇게 지지는 거예요. 이렇게 지져가지고 제각시키는 거고요. 막 지지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는 이게 막 동물 학대 같고 이런 느낌 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가장 동물한테 안전하고 어, 소한테 덜 고통받는 형태로 이게 뭐 700도에서 뜨거운 불로 이렇게 지져가지고 뿔이 안 나오게 하는 것들이거든요. 네. 일단 뭐 한우는 이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